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생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원래 남편과 맞벌이를 했었는데 아이가 생긴 뒤로는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집안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경력 단절에 대해 많이 걱정도 되고 자존감도 낮아졌는데 아이가 그만큼 저에게 듬뿍 사랑을 표현해주니 견딜만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도 아이에게 더 잘해줄 수 있을지 생각하며 그렇게 엄마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아무튼 이런 저에게 최근 비밀 하나가 생겼는데요. 이제까지 정말 큰 잘못 하나 저지르지 않고 양심껏 잘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정말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늦바람이 무섭다고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리는 제 자신이 싫기도 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그와의 만남을 정리할 용기를 좀 갖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때는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큰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적당히 카트도 끌고 다닐 수 있고 많이 싸면 배달도 해주는 그런 마트가 집 근처에 있거든요. 집이랑 멀지도 않아서 자주 애용하던 곳이었죠. 이것저것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랑 요리할 거리들을 담다 보니까 어느새 카트가 가득 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배달해줄 정도로 무게가 나가지는 않아 좀 애매해 보였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제하고 낑낑거리면서 박스에 물건을 담았어요. 담다 보니 박스가 2개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모자를 푹 눌러 쓴 어떤 남자가 제 주위를 맴돌더니 옆에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저처럼 장을 꽤나 본 것 같이 박스가 컸는데 저를 도와준다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자인 제가 혼자 낑낑대며 물건을 담고 옮기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그랬나 봐요. 그는 무거운 박스를 카트에 담아주고 차 트렁크에 박스를 옮겨주기까지 했어요. 모자를 푹 눌러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살짝 미소 짓는 걸 보니 꽤나 미소년인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아무튼 그는 쿨하게 박스를 들어주고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 콧노래를 부르며 저도 집에 갔답니다. 물론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들고 집에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2번 옮겨야겠구나 생각하며 박스를 낑낑대며 드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누가 달려오더니 박스를 들어주는 거예요. 설마 하고 놀라서 그를 바라보니까 아까 마트에서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따라온 건지 얼떨떨한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며 여기 아파트에 자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앞에 제 차가 가는 걸 보고 설마 했는데 신기하다면서요. 그리고는 아까처럼 자기가 박스 들어준다며 그 무거운 걸 선뜻 옮겨주는 거예요. 덕분에 저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박스만 옮기면 돼서 편했죠. 엘리베이터까지만 옮겨주셔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는 끝끝내 집 앞까지 들어다 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조금 더운지 썼던 모자를 벗으며 부채질을 하는데 세상에 너무 잘생긴 거예요. 물론 제가 눈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확실히 젊은 나이임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생김새였어요. 저는 그가 너무 더워하는 것 같길래 잠시 기다리라고 시원한 물이라도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잠시 동안 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하려는데 그가 갑자기 제 번호를 묻는 거예요.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냐면서요. 그 순간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남편도 아이도 있고 그 사람이랑 더 친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결국 전 살짝 고민하다 모르는 척 번호를 줬고 그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또 보자며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카톡이 왔고 저는 마치 풋풋한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신나게 그와 카톡을 했죠. 거기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까 들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나이도 좀 더 어린 나이로 말하고 결혼은커녕 남자친구도 없다는 식으로요. 정말 제가 미친 거죠. 근데
오랜만에 그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괜히 막 자존감도 올라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가 카톡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아무튼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아침 그가 저에게 드라이브 갔다 오지 않겠냐 묻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날 마침 남편은 타지로 출장을 갔고 아이는 유치원에 가서 시간 여유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일정이 있어서 올해는 못 쉬는데 괜찮냐 물었고 그는 당연하다며 1시간 뒤 만나자 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오랜만에 예쁜 원피스도 입고 화장도 정성껏 했어요. 뭔가 데이트하는 듯한 느낌에 얼른 그를 만나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밖을 나섰고 그와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쩜 대화도 잘 통하는지 우리는 1시간 거리의 공원에 갈 때까지 쉴 새 없이 대화를 했죠. 거기다 은근슬쩍 허벅지에 놓인 제 손을 잡는 그의 큰 손에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잠깐 공원에 내려 함께 걸었는데요. 숲속 가득한 풀 냄새를 맡으며 그와 손을 잡고 걸으니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내게 가정이 있다는 게 꿈만 같을 정도로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를 때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한창 많이 올 때라 우산을 챙겼어야 했는데 차마 그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우리는 공원을 걷다가 갑작스레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홀딱 온몸이 젖고 말았어요. 급하게 얼른 차에 탔지만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죠. 이 꼴을 하고 1시간 넘게 차를 운전해서 집까지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그가 조심스럽게 모텔 가서 샤워하고 옷 좀 말리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묻더라고요. 모텔이라는 단어에 약간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 와봤는지 기억도 안 날 모텔에 그와 함께 들어가 샤워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뽀송해진 몸으로 나와 옷을 말리려는데 그가 저를 뒤에서 안더라고요. 그 잠깐의 스킨십에도 저는 달아오르고 말았고 결국 그와 선을 넘어버렸어요. 얼마 만에 회포인지 정말 황홀하고 짜릿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샤워를 같이 하고 옷을 말리며 장난을 쳤어요.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와 계속 있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뒤늦게 그때 일을 생각하니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만남을 그만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와 또 만나고 싶고 스킨십을 하고 싶어요. 정말 전 어찌해야 하나요? 그한테도 제 가족한테도 못할 짓이라는 걸 잘 아는데 제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혼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요. 아무튼 그렇다고 너무 심한 욕은 자제해 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밀하게 한 여성을 흠모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저를 설레게 하는 그 여성은 저의 뒷집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아주 아름다운 부인입니다. 저의 집 뒷 베란다로 나가면 그녀의 집 내부가 대충 들여다 보이고 심지어는 제 방에서 조금만 창문을 열어도 가림막 사이로 충분히 그녀의 집 내부가 보입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무심한 척 담배를 피다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속옷만 입은 채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럴 때면 얼른 몸을 감추고는 가림막 뒤편에 숨어서 그 집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녀는 종일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청소를 하거나 강아지와 거실에서 놀아주거나 자녀들이 아마도 독립하고 없는 것 같은 집안의 빈 방들을 가끔씩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올 시간 즈음에 장을 봐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탄탄하고 근육질의 몸을 가진 건장한 남성입니다. 둘은 저녁을 들면서 밝은 얼굴로 뭔가를 이야기하며 정답게 식사를 하고 밤이 익숙해지면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작업실인 듯한 방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화폭은 무지하게 크지만 아직은 서툴고도 서툰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등 뒤로 때론 남편이 은근한 눈을 하고 다가와서 껴안으며
그녀를 어루만집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저 못 이기는 척붓을 넣고 그를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가고 이내 불이 꺼집니다. 어느 여름날에는 그 집 안방 창문이 열려 있어서 어두운 조명등 아래에 두 사람의 나른한 사랑 행위를 아스라한 커튼 너머로 본 적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웠고 젊은 제가 가지지 못한 안정적인 삶의 기운을 듬뿍 담은 채로 서로를 향한 타오르는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밤의 무드를 돋워주듯이 바닷바람이 저 멀리서 불어왔고 어쩐지 세상이 온통 그들에게 행복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의 질투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세상에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조금 서글퍼졌고 이후로 한동안 마음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제가 본가를 나와서 부모가 투기용으로 사돈 받아 앞에 이 빈집으로 온 것은 안정을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혼란이 온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려한 레스토랑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 덕에 저는 어려서부터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살아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기니 굳이 일을 해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부모는 제게 바라는 것이 없었고 그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열심히 매진해서 하라 했고 그것이 싫다면 그저 조용히 자신의 영역 안에서 착실히만 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넘치는 용돈을 받으면서 이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자잘한 취미들로 매일을 보내면서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도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지금 21이고 우리 부모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와 말문을 텄고 이후로 우리는 서서히 남녀 사이로 변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존심이 세고 자신이 저보다 못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서 기죽지도 않는 당당함이 있고 제게 뭔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해도 집 테라스에서 고기 구워 먹고 와인 마시며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조금 기분이 야릇해지면 둘이 껴안고 침대로 들어가서 사랑을 나눕니다. 때때로 저는 그녀와의 행위 중에 옆집 부부를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긴 세월의 부부 생활로 이심전심 서로 마음이 통하며 안정된 삶을 일군 것이 부러웠고 그들의 흔들림 없는 일상이 부러웠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종일 빈등대처럼 멍하니 바다를 향해 있는 저와 달리 뭔가 모르게 저 바다를 가로지르는 각종 목적의 배들이 바다를 향해 가고 돌아오고 하는 것처럼 힘차게 살고 있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최근에 저의 부모님은 뭐라도 사업체를 꾸려주겠으니 해보겠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여자친구에게도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무기력증을 해소시켜준다면 저와의 결혼도 아무 조건 없이 시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말씀에 시큰둥하게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아무 계산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 때문에 우리 사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자친구는 미래에 대해 미리 결단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우린 지금을 함께하는 것만으로 평온함을 느끼자며 제게 안도감을 주고는 합니다. 저는 제 품에 고개를 묻고 바짝 안긴 그녀의 맨 어깨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저를 거쳐갔던 여자들과 친구들과 숱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이 좀 있단 이유로 늘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고 내성적인 제 성격 탓에 어디에도 끼기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제게 있었고 제가 어디서 뭘 하는 부모의 무녀동남 외동아들이라는 것을 안 순간 갑자기 달려들었던 여러 종류의 여자들도 떠올랐습니다. 결국은 다들 마지막 순간에는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라져갔고 저는 아무도 없는 텅 빈 내면에 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았고 누군가를 상대하는 것이 힘들어질 무렵에 지금의 여친이 퉁명스런 태도로 제게 커피와 빵 한 조각을 들고는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앉아있던 레스토랑 2층 야외 테이블 위에 놓고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와 일하는 직원들은 다들 저를 어려워했고
부모가 엄청난 규모의 사업장을 몇 개씩이나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제가 분명히 거만할 것이라고 쑥덕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자기 부모의 종업원인 자신들을 아주 무시할 거란 비아냥거림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저에게 날을 세웠고 서로 겉으로는 공손하더라도 형식적인 대화 외에 진실한 마음은 조금도 주지 않았는데 어쩐 일인지 빵을 들고 온 그녀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배가 안 고프다 해도 종일 굶었으니 이 정도는 먹어두라며 그녀는 시큰둥하게 말하고는 총총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에게 어색하게 집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했고 그녀는 많이 망설이다가 제 차를 타고 함께 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빠 동생이 되었다가 어느 틈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녀가 무뚝뚝하게 저의 아침 준비를 해주고 저를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는 일하러 사라져버린 후에 옆집 부부네 집에 일상을 무심히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평범하고 아늑한 가정을 누군가와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차올라오기 시작했고 누군가에게 자잘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늘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는 욕구도 피웠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우리 집안의 물질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자유와 젊음을 존중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만약 결혼해서 옆집 부인 같은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하면 충실히 수행할 여자인 것도 분명합니다. 저는 그저 애완동물처럼 부모가 주는 대로 받으며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아왔기에 최근에 이 두근거리는 고민이 난생 처음입니다. 뭔가를 향해서 꿈을 꾸고 설레는 마음으로 추진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제 여친과 함께 잘 이뤄갈 수 있을까요?